네, 안녕하세요. 자경모 공동대표 강남대 김병준 교수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타겟은 서유럽 쪽, 그 다음에 동유럽 그 시장을 진출해서 기술력을 뽑아먹고 거기를 이제 속국화하는, 특히 동유럽은 거의 속방화하는 목표고요. 서유럽도 그런 목표지만 그 침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그 다음에 서유럽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1대1로 1대1로는 One Belt, One Road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BR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elt and Road. 그래서 그 벨트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실크로드 벨트를 그 벨트라고 하고요. 거기에 있는 로드, 거기에 있는 뭐 기간 산업이 하잖아요. 그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1대1로 프로젝트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계 은행도 CIIB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소위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도 기간 산업을 깔아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동유럽을 침탈하는데 주로 이제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원부 자산은 전부 중국 걸 또 갖다 써요. 그리고 그 무역 역조가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국 그 동구권 나라들의 그 중국의 무역 역전은 지속적으로 또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별로 안 되고 수입만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중국 애들이 원래는 자기네들한테 투자 받은 나라는 자기네 인민들, 자기네 노동력을 써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보통 투자를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 자기네 국민들이 좀 노동해라 이러고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왜냐? 인건비를 확 뿌리신다고. 그러니까 폴란드나 체코나 헝가리는 굉장히 잘 사는 동부 유럽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 한 3만 5천 달러인데 거기는 한 18,000불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8,000불 정도고 중국은 합계해서 이제 12,000불인데 도농 간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월급 한 100만 원 이하에서 고용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잘 사는 폴란드나 헝가리 사람들이 그 취직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 뭐 개방했는데 니네들이 그 안 들어오는 거야 이런 핑계를 대고 그다음에 굉장히 깎아요. 원래 그렇게 노동 임금도 함부로 깎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그런지 못 하는데 동유럽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그 불법인데 그렇게 해갖고 지네들 중국인들을 투입합니다. 근데 지네들 중국인부도 상해나 텐진 뭐 이런 데는 못 써요. 왜냐면 인건비가 퍽퍽퍽 올라가기 때문에 지네들 인건비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농민공 저기 서부에 걔네들이 들여다 쓰잖아요. 걔네들을 유럽에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 말하죠. 걔네들은 돈 100만 원이면 어우 좋다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말에 아주 절대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이나타운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또 다른 중국화가 되는 겁니다. 이태리 북부 요새 여러분들 신발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게 이태리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이태리 내 중국 애들이 상생하는 겁니다. 예컨대 그런 식으로 동유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각국의 핵심 산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블랙스톤이나 펀드 어떤 세계 최대의 펀드 뭐 이런 그런 툴을 사용해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영권이 넘어가면 이제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배권을 했던 블랙스톤이나 또 블랙스톤이 지금 실질적으로 Chinese Investment Corporation 중국 투자공사가 갖고 경영권을 하니까 중국 투자공사가 또 넘겨주고 또 뭐 텐센트나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독일서부터 볼까요? 독일이 재미난데 독일이 아주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중국한테. 어떻게? 여러분들 지멘스라는 회사 아시죠? 지멘스가 이제 독일의 최대의 그 제조 회사인데 뭐 기계 설비, 그다음에 원자로, 그다음에 산업용 터빈, 그다음에 통신 사업까지 안 갖춰준 사업이 없을 정도의 하나의 어떤 그 기업 집단 회사입니다. 그 지멘스가 업력이 어떻게 됐어요? 한 180년 원년 되는데 1847년에 설립됐지만 설립 이후서부터 다국적 기업으로 활동했어요. 그때 이제 중국은 말하자면 식민지화 됐죠. 그러니까 서유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식민지화 되는데 그때서부터 중국 시장을 진출을 했던 회사가 지멘스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중국의 싼 인건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987년도에는
이제 그 전까지 통신 뭐 이런 게 벌써 전자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이나 이런 제조 설비는 이미 다 들어가 공장자, factory automation 이런 거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통신이죠. 중국 애들이 꼬셨어요. 이제 통신 좀 여러분들 좀 배우고 싶다. 우리나라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꼬시니까 얼싸 좋다 해서 통신을 그때 했는데 통신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걔네들은 항상 합작법이 100% 합작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생겨난 게 중국의 신생법인 화웨이입니다. 그게 1987년에 화웨이가 창립이에요. 뭐 때문에? 지멘스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결론서부터 말씀드리지만 모든 지멘스의 그때 3G CDMA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 기술이 싹 화웨이에 이주됐고 나머지 단감 딱 씹다가 버린 거 지멘스는 탁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그 세계 시장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멘스의 굴욕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냐?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가 이제 노키아도 완전히 맛이 간 회사네, 휴대폰. 근데 그 망한 회사를 이쪽으로 끌어대갖고 노키아 지멘스랑 한 다음에 때 지멘스를 중국 법인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노키아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주 껌 씹다 버린 것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멘스는 열심히 중국에 투자하고 기술 이전 다 해주고 처음에는 재미를 봤죠. 중국 쪽의 매출이 전체 지멘스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역시 중국 그때 독일 뭐 자이퉁지 뭐 이런 거 보면 중국의 러시고 뭐 중국 극찬 일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벤츠 그룹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임러 벤츠 이게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정말 그 벤츠가 어떻게 되면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먹었어요. 먹고 합병을 했는데 이따가 미국 크라이슬러가 안 되겠다. 이거 뭐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그냥 내놨어요. 다른 회사에. 그러니까 내놓고 크라이슬러를 파는 대신에 누구를 들어왔다? 멍청하게 질리 자동차 아까 제지앙 질리라는 중국계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크라이슬러 지분을 미국 애들이 사가면 뭐 괜찮았는데 질리가 먹었어요. 그래서 머세데스 지분 9.7%를 먹었는데 우리나라 돈은 12조 원에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뭐다? 그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지금 뭐다? 경영권이 질리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독일의 자동차 통신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 영국은 또 어때요? 러지컬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재미난데 러지컬가 뭐냐면 유럽 전체의 물류하고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영국만의 회사가 아니라. 근데 그 누가 창업했나? 아까 말한 블랙스톤이 지네들 100%의 지분을 들여서 유럽의 회사를 차렸어요. 영국 소재로. 근데 그게 아주 핵심 말하자면 물류단지의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고 그거를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곳곳에 장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근데 그걸 블랙스톤이 드디어 애따 모르겠다 이제 마각을 드러낸 거죠. 중국 아까 투자공사 CIC에 매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로지코가 이제 유럽의 물류망이 누구한테 잠식당했다? 중국 이렇게 잠식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 블랙스톤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은 보세요. 또 영국의 상수도 회사 템스 워러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런던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굉장히 우리나라 서울에 수도 서울에 뭐 상수도 공급하는 민영 회사예요. 영국은 또 민영화를 많이 시켰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자꾸 적자가 나니까 이거 적자 나서 그냥 안 되겠다 해서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재수없게 중국한테 걸렸죠. CIC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분 8.6%인데 최대 주주입니다.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런 거에서 상수도권을 딱 갖고 있으면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 상수도 갑자기 끊어버리면 영국 시민들 엄청나게 런던 시민들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말을 중국에 좀 호의적으로 나가는 어떤 단추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유럽이 서유럽은 각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걸 뭐예요? China decoupling. 중국으로부터 위험을 좀 제거하자. 중국하고 결별하자. 그래서 China decoupling이 유럽을 중심으로 각성하기 시작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관세, 고관세, 그 다음에 자본 유입 안 돼. 그리고 자본 이미 침탈한 거는 새로운 경영권 그 획득 장치에서 골든 쉐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도입하면 중국 애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이걸 이제 뒤늦게 하는 겁니다. 프랑스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 에너지 회사가 몇 개 있어요. GDF Suez. 이건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석유 탐사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자회사가 있는데 International Exploration and E&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굉장히 세계 각국의 그 이제 석유 탐사, 가스 탐사 이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것도 30억 달러에 지분 30%. 그러니까 경영권 먹었어요. 그다음 Vivendi, Vivendi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하면 음악 채널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그룹, 그러니까 음악 방송 회사죠. 문화 침탈을 중국 애들 문화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Vivendi. 얘네들이 특히 컨텐츠 미디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회사가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근데 아랍하고 대치를 하니까 항상 고도의 전략은 세계 최고죠. 이번에 이란 쫙 해서 공격해서 터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배워야죠. 그래서 중공하고 이렇게 밀집했는데 이란을 폭격을 했기 때문에 중공제가 허술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자, 근데 플레이티칼은 게임 회사예요. 게임인데 어떤 게임일까요? 전자 게임. 왜 게임 회사를 먹느냐? 게임 회사의 전략적인 전쟁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티칼을 44억 달러에 먹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중국 비판을 못합니다. 자, 네덜란드는 또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반도체의 설계 기술의 으뜸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이걸 또 중국 애들이 먹었어요. 28억 달러에.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쪽입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회사죠. 스포티파이도. 그러니까 이것도 음악 재생 회사예요. 이거 스웨덴 거 먹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는 기술력이죠. 시계, 그다음에 정밀 가공, 바이오가 세계적으로 앞섭니다. 여기에 농산물 바이오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큰 회사인데 영구법인도 갖고 있고요. 이거 먹었어요. 아마 제일 크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원을 한 방에 들여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때 먹은 게 2011년서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먹었는데 여러분들 딱 이거 생각나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여기 이거 투입됐지 않았을까?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종합하면요. 얘네들이 1대1로 사업 이란으로 유럽 지배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동유럽은 그냥 갖다가 먹었고 서유럽에서도 핵심 산업을 갖다가 자본시장을 통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럽이 반성을 해갖고 China Decoupling, De-Risking을 조금 때는 늦으리 하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중국 자본 차단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또 한번 볼까요? 그럼 아까 그 블랙스톤 말씀드렸는데 블랙스톤이 얼마나 사실은 이거 미국 거예요 블랙스톤. 근데 미국 거인데도 경영권이 중국 투자공사에 있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블랙스톤의 형제 회사가 아까 블랙락이라고 그랬죠. 그 블랙락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갖고 있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블랙스톤이 바로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회사인데 이것을 중국 애들이 가져갔다. 중국 투자공사. 중국 투자공사는요. 중국 공산당 거예요. 중국 공산당 거니까 그냥 중국 거라. 중국 공산당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스톤 가져가니까 블랙스톤을 매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M&A가 중국으로 자꾸 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한 영국 테임스메라 미국도 침략했어요. 전력회사 프랑스 GDF 아까 말씀드린 러지코 말씀드렸고 아일랜드는 아발론 항공기 회사. 항공기의 이런 회사도 먹었고 브라질 또 미국의 헬스케어 이런 걸 싹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서유럽을 봤습니다. 서유럽을 봤으면 주요 타겟팅하는 그런 회사들을 먹었죠. 이번에 동유럽을 보면 아까 동유럽의 맨 처음에 로드 이니셔티브로 기간산업, 철도, 항만, 도로 이런 회사들이요. 그건 기간산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출이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이 뭡니까? 원자재, 여러 가지 원부자재는 전부 중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역 역조가 심하고 참고적으로 BRI 프로젝트가 동유럽에는 어떠한 나라가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아는 동유럽이 다 포함됐어요. 16개국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셀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다음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다음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근데 참고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삼국이라고 부르죠.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EU의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연합에 가입이 됐죠. 그래서 다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국이 탈퇴를 하고 지금 13개국이 남아서 중국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되는데 13개국은 완전히 목덜미가 잡혔어요.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꼴 되기 전에 동유럽의 그런 꼴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빨리 서유럽 같이 여러 가지 장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독점력 있는 사업 부분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들어갔죠. 근데 서유럽의 여러 가지 그 EU 내의 규제 조항하고 이게 맞물려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얘네들이 어겼으니까 이걸 내쫓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노동시장, 그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노동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제기되니까 서유럽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동유럽은 꼼짝 마라. 반발 못 해요. 중국 반발했다가 야, 돈 내놔. 철수할 거야, 우리. 이렇게 나오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보시면 왜 꼼짝 마라 하는지를 알 수, 이 표는 뭐냐면은 왼쪽으로 올라갈수록 신용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투자 대상국이 서유럽 같은 나라고요. 오른쪽으로 내려갈수록 신용도가 낮아요. 신용도가 낮으면 서유럽, 동유럽만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이런 애들이 다, 중국 애들이 그런 신용도, 저신용도 국가에 보통 자본시장이 발달한 서유럽 사람들은 투자 안 하죠. 저신용도 갖고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중국 애들은 투자해서 회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 나라를 지배하려는 목적이니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금으로 된 게 다 저신용도 국가들인데 그쪽으로 어떻게 되면 투자가 그 액수가 더 많아요. 중국 애들이. 오히려 이 개발도상국이 더 많고 이 개발된 그런 선진국은 아까 아주 타겟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악 능력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1대1로의 부작용이 한마디로 벌써 다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무역 역조가 계속 시간이 가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져요.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많아지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 역조가 커지죠. 그 다음에 노동력 엑소더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좀 잘 사는 국가는 최저로 인건비가 안 주면 그런 회사에 취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노동력이 이탈해서 나 독일로 갈 거야. 나는 프랑스로 갈 거야. 벨기에로 갈 거야. 이게 labor exod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에서 자기네 잡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서유럽 쪽으로 다 노동력이 이주가 돼요. 걔네들 독일어 하고 어느 정도 불어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해갖고 유럽에는 노동력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핑계로 중국인들이 이주됩니다. 아까 중국인도 제대로 된 중국인 농민공들이 거의 그래서 거기에 불황을 형성해서 아예 그 헝가리 같은 나라에 아예 중국인 타운이 크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이 또 많이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 일으킨다든가 이런 단체 시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갈등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노동력 엑소더스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또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의 침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유럽에서는 China de-risking, China decoupling 으로 커버가 됐는데 동유럽은 커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유럽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같이 뭔가 빨리 규제를 만들어라. 이 규제가 어떤 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 다변을 중국으로 이제 가지 마라 제발. 어차피 다 5조 투자했으면 나중에 500억도 못 건져요. 그래서 털렸습니다. 기업이 중국으로 간 기업이. 그래서 한 100조 정도가 중국으로 갔어요. 그럼 이 완전 완전히 빨갱이 정부를 지금 완전히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다 중국 돈이 들어오면 중국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퍼다 준 돈을 다시 그걸 한 5%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경각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으로부터 투자도 하지 말고 어차피 다른 나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손해만 납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 유입 철저히 규제해야 됩니다. 지금 같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노동력도 규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비자로 입국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거 할까요?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에만 퇴근하지 마세요. 제발 상속세 없애요. 상속세 때문에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을 유지를 못 시킵니다. 사람들이요 기본적인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그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 부의 유전,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수저, 옥수저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이전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저기 하는 거의 일심으로 봐야 돼요. 선진국에서 마찬가지. 상속세 없어. 걔네들이 캐시화 할 때, 팔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 내면 되지. 못하러 지금 상속세를 벗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상속세 거두면 결국 누구한테 뺏긴다? 중국한테 가져가요. 펀드 전부 중국 거예요. 펀드 통해서 다 중국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라. 그냥 기술 탈취. 처벌을 100배를, 미국은 100배 해요. 우리나라 65억 말도 안 돼요. 6,500억을 때려 박아야 돼요. 벌금으로. 그러면 함부로 기술 팔아먹지 못하죠. 그런 식으로 제발 좀 우리나라가 각성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